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 허리를 두르고 여기부터 가로 이렇게 털이 돋친 젓갈색의 촉과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띤 날개 선과 밑날개 양쪽 선이 있는 양털 같은 털을 바로 옆에서, 그치?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나비의 표본을 본 거죠. 그래서 나비 표본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러나 그 유명한 무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쪽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난 유혹에 끌려서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자 4개의 커다란 무늬가 그림에서 보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찬란하게 나의 눈앞에 들어왔죠.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치? 나비의 표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손에 넣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욕망으로. 자, 욕망, 심리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욕망 1번. 이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래. 그리고 우리가 배웠어요. 손에 넣고 싶은 욕망, 뭔가 물건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싶어. 한자성은 뭐라 하죠? 기역, 미음, 시우시오.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나비는 그래서 도둑질을 해버렸어. 가져가 버린 거야. 웬만큼 손을 대어도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두고 뭐예요? 에미르 방에 나왔다. 나는 그때 어떤 커다란 만족감. 자, 만족감의 동그라미 하고요. 심리죠. 지금 얘는 내가 도둑질했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 이 나비의 표본을 가졌다는 만족감이 더 큰 거야. 그죠? 나비를 오른쪽 손에 감추고 충기를 내렸어요. 이때였어.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 그죠? 그러면서 나는 그 순간 양심이 눈에 나. 그치? 그러니까 이 발자국 소리는 뭐야?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벼랑간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비겁한 놈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 전까지 못 깨달았다. 그걸 깨닫게 한 게 보다 발자국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어쩌면 들키면 어쩌나 라는 무서운 불안이. 자, 불안이 심리 3. 사로잡혀서 나는 본능적으로 나비를 감추었던 손을 그대로, 그죠? 여기 보면 우겨서 박았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바싹 마른 나비의 표본이야. 그것을 그대로 양곡 조물이 우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나비 표본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나비 표본이 망가지죠.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발을 뗐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부끄러움. 내가 이걸 훔쳤다 라는 부끄러움을 좀 느끼네요. 심리 3입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어. 나는 이내 올라온 한여와 어물어물 엇갈려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침착을 잃어버려 벌벌 떨며 현관 우뚝 섰습니다. 자,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위로 쭉 올려서 자, 그 다음에 이 나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될 수만 있으면 그 전대로 돌려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다. 여기 있네요. 저기서 뭐예요? 될 수만 있으면 내적 갈등 겪은 거죠. 갖다 놔야지. 근데 혹시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까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날쌔게 발을 돌려서 층계로 올라가서 에밀의 방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밀의 방 가운데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손을 뽑아서 책상 위에 꺼내놨더니 그걸 보면서 나는 그걸 보기도 전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불행한 일이 뭐야? 그치? 나비 표본이 망가졌다는 거. 침착했습니다. 그저 울고 싶었어요. 점박이는 보기 싫게 망가져 앞날개 하나와 촉각 한 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 끄집으려고 하니까 그만 산산이 부서져서 붙일 수조차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보다도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나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 자, 나는 괴로웠어요. 그죠? 괴로웠다고. 이 심리 변화라고 써주면 되고요. 근데 괴로웠단 말이야. 괴로웠어. 근데 뭐가 더 괴로웠어? 나비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괴로웠어. 도둑질을 했다라는 양심보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산산이 부서진 날개가 책상 위에 이렇게 흩어진 것을 봤습니다. 자, 고쳐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고 싶었대요. 고쳐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페이지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중간에 살짝 잘렸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머니는 뭘 했냐면 에밀한테 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엄마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도덕을 중시하는 거예요. 도덕을, 양심을 중시하는 거죠. 그 밖에도 아무런 길이 없다.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말하. 그럼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모범소년이 에밀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었다면 나는 당연히 가서 용서를 빌었을 거야. 근데 나는 에밀이 내 고백을 이해해준다거나 나의 사과를 믿어줄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내 고백이나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가 에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전박이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누가 그랬는지 전박이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놨다 라고 하면서 사람인지 고양이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나비를 좀 보여달라고 했죠. 두 사람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촛불을 켰어요. 못쓰게 된 그 나비가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에밀은 그 날개를 손질하려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는 부서진 날개를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에 펴놓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본 모양으로 바로잡힐 가망이 없었죠.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야 나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자, 에밀 태도로 보세요. 격분하거나 나를 큰 소리로 꾸짖지도 않고 말을 했어요. 에밀의 태도. 그러면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경멸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그릇이 오늘 장난감 모두 줄게.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어떠냐면 냉담하게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지? 태도입니다. 냉소적 태도를 보였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좋아. 네가 모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네가 나비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는 것쯤은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나를 약간 경멸했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리가 없다.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지? 나는 아주 나쁜 놈으로 결정되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사람이 돼서 냉정히 정의의 방패를 하고 모멸적인 태도로 나의 앞에 보여. 나에 대해서 모멸적 태도를 보였어요. 태도상. 그렇지만 욕설을 늘어놓진 않았습니다. 자, 다만 나를 바라보면서 경멸할 따름이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큰 소리로 나한테 막 흥분한 태도로 보이지 않았죠. 굉장히 냉담하고 냉소적 태도로 모멸과 경멸을 준 거예요. 그때 나는 깨달았죠. 뭘? 한 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구나. 라는 세상을 내가 이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경과를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키스만 하고 자, 어떻게 됐니? 에밀이 네 사과를 받아줬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수고했다. 라고 얘기만 해는 거예요. 엄마의 성격, 배려심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만 잠자리에 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나는 종이 상자를 차고 가지고 와서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죠. 그러면서 그 나비 표본들 있죠. 나비 표본들을 망가뜨렸어. 이게 핵심이야. 나비 표본을 망가뜨렸어. 왜냐면 내가 뭐야? 그지? 양심의 가책을 저버렸다는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비 수집을 할 자격이 없다를 느꼈다는 거고요. 이 과정 자체가 뭐야? 내가 성숙해졌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성숙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주고 해당 문제 풀어주면 돼요. 고생했어요.